어이구, 웬 곰탱이가 나와. 남자는 가야만 한다. 남자가 가야만 할 때. 이 뭔 개소리야! 이게 뭔 개소리냐면 내가 곰탱이 스토리라고 하는 썰을 하나 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늠름한 수콤을 만났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그 본토 코쟁이 친구는 왼수가 돼요. 높고 아름답게 시작을 해봅시다. 곰탱이 스토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들, 곰탱이가 뭐죠? 곰이요. 아니, 이거 영어 배우는 채널인데 갑자기 곰이 실제로 나오고 막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겠어? 여기서 얘기하는 곰탱이라고 하는 건 바로 가산명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명사 에픽 버전 영상에서 배웠죠? 가산명사라고 하는 건 셀 수 있는 명사를 의미하는 거라고. 곰탱이도 그렇거든. 곰탱이 한 마리, 곰탱이 두 마리 셀 수 있잖아. 그렇다면 곰탱이 스토리라는 건 가산명사의 이야기냐? 그것뿐만인 건 아니에요. 가산명사는 관사 그리고 소유격 형용사 이런 애들이랑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거든. 그래서 곰탱이 스토리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애들의 용법을 통칭해서 웅대한 대서사실을 말하는 거, 그걸 곰탱이 스토리라고 나는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갸꿀 버전이라고 돼 있죠. 즉 쉽게 가겠다는 얘기죠. 그건 왜 그러냐면 관사의 용법이라고 하는 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문을 좀 많이 들어야 돼. 영상 하나로도 다 못해요. 여러 개 시리즈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문들을 많이 막 들 건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문장 형식, 수동태, 각종 절의 구분과 용법, 투부정사 이런 애들은 알아둬야 그 예문들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굵직굵직한 어법들을 먼저 배운 다음에 에픽 버전은 시리즈로 따로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본토 코쟁이 친구가 있다면 그러면 한 가지 실험을 해보세요. 야, 너 나한테 관사 좀 가르쳐줘봐. 이렇게 얘기하면 대략적인 건 그냥 대충 설명을 좀 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제대로 좀 완전 막 처음부터 끝까지 잘 좀 가르쳐 줘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그 본토 코쟁이 친구는 왼수가 돼요. 그거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관사의 용법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본토 코쟁이들은 그걸 생활하면서 체득을 해가지고 아는 거지 뭐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분류하라 그러면 걔네들 미쳐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야 관사 좀 제대로 가르쳐 줘봐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너 나랑 왼수하자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겠죠? 뭐 어찌됐든 간에 곰탱이 즉 가산명사라고 하는 건 쉽게만 놓고 보면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A bear, the bears 그리고 그냥 bears. 이렇게만 놓고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냥 곰탱이들이잖아. 그런데 사실상은 엄청난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A bear 그냥 웬 어느 한 마리의 곰탱 또는 곰탱 종 전체 The bear 아까 그놈 그 특정한 한 마리의 곰탱이 또는 곰탱이 종 전체 The bears 아까 그 특정한 곰탱이인데 여러 마리죠. 곰탱이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종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bears라 하면 그냥 특정하지 않은 불특정한 곰탱이인데 여러 마리인 거죠. 또는 곰탱이 종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A bear, 그냥 웬 아무 한 놈. The bear, 바로 그 놈, 아까 그 놈. The bears, 아까 그 놈들. 그냥 bears, 그냥 아무 놈들. 어때? 이해 잘 되죠? 그런데 여기 the bears를 빼고는 다 종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네? 어디 한번 보여줄까? 자, 보세요. 이거 영문 위키피디아에서 북극곰을 치면 실제로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 위키피디아를 내가 광고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교육적인 목적으로 잠깐 참고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The polar bear, Ursus maritimus, is a large bear. 어이구, 웬 곰탱이가 나와. Native to the Arctic and nearby areas. 이렇게 나오죠. 북극곰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학명으로는 우르수스 마리티무스라고 하는데 대빵만한 곰탱이다. 근데 어디에 토착으로 사는 북극이랑 그 다음에 그 근처 지역들에 토착으로 사는 그런 대빵만한 곰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때 여기 the polar bear, 즉 the bear인데 이게 그 곰탱이겠어? 지금 곰 속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아니죠. 당연히 종 전체 의미하는 거죠. 어때? 뭔 소린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 요 밑에도 보면 Polar bears are both terrestrial and pagophilic. And are considered to be marine mammals due to their dependence on marine ecosystems. 여기도 보면 polar bears가 종 전체를 의미한다는 걸 그냥 뻔히 알 수 있죠. 뭐 내용은 보면 육지 생물이기도 하고 얼음에서 사는 그런 생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극곰은 해양포유류라고 고래네. 그럼 고래랑 같은 애들이 되는 건가? 그래서 해양포유류라고 분류가 된대요. 아니, 왜냐면 얘네들이 얼음 위에 있다가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 잡아먹잖아. 그러니까 해양 생태계에 의존을 하니까 해양포유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강의로 다시 돌아가서 그 종 전체를 의미한다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들 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가 각각 의미하는 맥락이 다 다른데 이 맥락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만 놓고 보니까 뭐 별로 와닿지도 않고 그리고 기억도 잘 안 날 것 같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곰탱이 스토리라고 하는 썰을 하나 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TV를 켰어요. 그랬더니 국가의 지리 채널이 나왔네? 그리고 북극 얼음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북극 얼음 다큐멘터리니까 하얀 빙판들 쫙 있는데, 응? 갑자기 웬 곰탱이가 한 마리 나왔네? 바로 요때 그 내레이션을 맡고 있는 진행자가 얘를 보고 a bear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잘 되죠? 무슨 상황인지. 갑자기 갑툭튀했단 말이야, 웬 놈이. 그때가 a bear라고. 그런데 얘네들이 멸종위기종이잖아. 중요한 애들이니까 밀착 취재를 좀 해보자. 그러면 바로 그때 얘가 the bear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곰탱이가 되는 거죠. 중요한 놈이잖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로 그 놈. 자, 그래서 밀착 취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암콤이야. 그런데 어느 날 늠름한 수콤을 만났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번식을 하죠. 그런데 아직 밀착 취재하고 있는 거잖아. 바로 그때 얘네들이 The Bears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곰탱이들. 그 다음에 얘네가 북극을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곰탱이 500만 마리가 있는 그런 곰탱이 낙원에 들어가면서 다큐멘터리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곰탱이들은 우리랑은 이제 상관이 없는 애들이 되는 거잖아. 바로 그때가 그냥 bears가 되는 겁니다. 어때? 요 맥락 이해 잘 되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빙판에 갑자기 웬 곰탱이가 갑툭튀? 그때가 a bear. 밀착 취재? 그때가 the bear. 수컷 만났어. 그래서 번식했어. 그때가 the bears. 그리고 곰탱이 낙원에 들어가면서 우리랑 상관이 없어져? 그러면 그냥 bears. 이해하기 쉽죠? 이렇게 기억하면 안 잊어버리겠죠? 그러면 이것으로 곰탱이의 파란만장한 모험극장은 끝이 아니고 아직 배울 게 더 남았지.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한다 그랬는데 이 네 가지를 잘 살펴봐봐. 그러면 무슨 패턴이 하나 보이지 않아? 안 보여? 자, 봐봐. 이 위로는 단수고 아래로는 복수란 얘기잖아. 그러면 복수의 경우를 먼저 한번 따져보자. 복수를 보니까 관사 더가 붙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예 안 붙어도 되는 경우가 있네? 그쵸? 그런데 단수를 보니까 어느 경우가 됐든 관사는 무조건 붙네?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산명사야. 그런데 단수로 쓰였어. 그때는 관사가 무조건 쓰여야 하는 겁니다. 관사를 쓰기가 싫어? 그러면 소유격 형용사라도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서술형 시험에서 여러분들 점수를 깨알같이 말아쳐 잡수는 게 바로 이거야. 막 긴 문장을 여러 용법들을 복합해서 다 잘 써놓고 정작 제일 중요한 관사 빼먹어가지고 다 말아먹는다고. 그거 눈물나게 억울하잖아.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단수 명사야? 그러면 관사 무조건 쓴다. 요렇게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예문을 들어가면서 봅시다. A man's gotta go when a man's gotta go. 요거는 대화체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형태인데 이거 축약형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풀어서 쓰면 이런 식이 돼요. A man has got to go when a man has got to go. 여기 has got to라고 하는 건 has to랑 똑같은 조동사입니다. 그냥 의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에 a man이라고 돼 있죠. 요거 무슨 뜻일까? 한 남자가 절대 아니지. 이거 종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애들이 종 전체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래서 a man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우와 한 남자다 라고 해석하고 싶은 그 본능적인 그 똥구멍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 본능적인 욕망을 일단은 꽉 좀 억누르고 뒤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습관 들이세요.
그래서 보면 남자는 가야만 한다. 남자가 가야만 할 때. 이 뭔 개소리야? 이게 뭔 개소리냐면 여기 있는 go라는 동사 있죠. go가 가다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거든. 뭐 폭발하다 이런 뜻도 있어. 근데 그 중에 쉬야 하다, 끈가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 여기선 쉬야 한다는 뜻이에요. 즉 이거 뭔 소리겠어요? 아, 마려우면 싸야지 안 쌀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때? 이해 잘 되죠? Jonah can't ask Joanna out because he is idiot. 얼라리요? Jonah can't ask Joanna out because he is idiot. 이거 틀린 문장이죠. 어디가 틀렸는지 알겠어? 바로 여기가 틀린 거지. 이거 가산명사인데 단수로 쓰였잖아.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관사가 있어야죠. 관사를 쓰기 싫으면 소유격 형용사라도 붙어야지. 그래서 옳게 고쳐 쓰면 이렇게 되죠. Jonah can't ask Joanna out because he is an idiot. 이렇게 써야 맞는 말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ask 사람 out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한테 데이트 신청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나가 조애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못한다는 거죠. 등신이라서. 쭈뼛댄다는 얘기죠. He is totally hopeless when the girl is around. 여기 he가 누구겠어요? 조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the girl은 누굴까? 당연히 조애나를 의미하는 거죠. 앞에 조애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여자애로 받아주는 거죠. 이해 잘 되죠? 그래서 완전히 노답이래요. 조나가. 뭐 할 때? 그 여자애가 주변에 있을 때. 아니 오죽 좋아하면 말도 못 걸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내신 시험 그리고 모의고사에 이런 문항들이 반드시 나오거든. 순서 찾기 문항이죠. 여기 있는 이 글에 이어질 순서를 찾으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 보는데 컨디션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내용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순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얘는 보이네. 관사가 뭐가 들어갔는지. 그거는 보일 수 있죠. 그쵸? 그러면 A에는 the 머식이라고 써있고 C에는 a 또는 an 머식이라고 써있고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걸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겠어?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C는 A보다 먼저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거 지금 순서 찾는 문항인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웬 머시기가 먼저 나와야 바로 그 머시기가 나중에 나올 수 있을 거잖아. 너무 당연한 거잖아. C가 A보다 무조건 먼저 와야 하는 상황인 거야 지금. 그래서 1번에 보니까 A가 C보다 먼저 왔네? 그럼 이건 그냥 나가리죠. 2번도 A가 C보다 먼저 왔죠? 그냥 나가린 거야. 3번은 보니까 C가 A보다 먼저 왔네? 답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4번도 C가 A보다 먼저 왔어요. 이것도 답으로 가능하죠. 5번은 가운데 B가 껴있긴 하지만 C가 A보다 먼저 오기는 했어. 가능은 하죠. 이 문항을 눈물을 머금고 찍어야만 한다고 했을 때 이 관사만 보더라도 1번하고 2번은 절대 찍으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답률을 그나마 낮출 수 있는 거잖아. 관사라는 게 이만큼 큰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거든.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해들 잘 돼요? 아까 말했듯이 앞으로 굵직굵직한 어법 개념들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차차 어법이라는 게 좀 익숙해졌을 때 곰탱이 스토리 에픽 버전을 진행할 겁니다. 그때 가서 정확하게 여러 경우의 수들을 다 배울 테니까 일단 지금은 a bear, the bears, 그리고 그냥 bears 요 네 가지의 맥락에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구와 절에 대해서 좀 배워볼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